안녕하십니까, 캐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NC편 리뷰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 야수 쪽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저는 야수 파트에서 김희집 선수의 폭발력 그리고 필요성을 좀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집이 박민우를 보좌해야 된다. 데이비슨이 이제 2년 차가 되는 25 시즌인데 과연 그의 폭발력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유격수 주인공은 누구냐? 이건 뭐 우리 결과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예, 이제 끝났죠. 서우철, 도태훈 등 25 시즌 NC는 백업들도 내야는 적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희집은 24 시즌에 3루수로 42경기, 381이닝, 유격수 22경기, 162이닝. 그래서 김희집 선수의 포지션이 픽스가 돼야 나머지 내야의 선수들의 자리가 픽스가 된다. 교통정리가 된다. 그래서 김희집 선수의 성장, 그 다음에 포지션 픽스가 NC 내야에 그만큼 중요한 25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전 개인적으로 김희집은 3루수가 적합하다. 그래야 김주원이나 김한별 선수가 경쟁을 하면서 유격수의 주인이 가려진다. 1루수는 이제 데이비슨이 왔으니까 2년차 재계약을 했으니까 걱정 없다. 그래서 올 시즌도 2년 연속 40홈런 도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우철, 도태훈 리그 최고의 백업들이 준비하고 있다. 근데 서우철 선수는 사실은 백업이라고 부르기에는 LG 트윈스의 구본혁 선수와 함께 주전이라고 보셔야죠. 사실 서우철 선수는 24 시즌에 벌써 3루수로 100경기를 뛰었던 선수입니다. 내야는 리그에서 최상급에 들어간다. 나쁘지 않다. 거기에 포수 자원도 김영준이 조금만 타격에서 도와주면, 그러니까 포수로서는 나무랄 데 없다. 타격에서도 2할 5푼 6푼 정도만 보여주면 된다. 홈런은 본인이 알아서, 장타는 분명히 갖고 있는 선수니까 박세혁이 그래서 분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김영준이 누가 뭐래도 NC의 주전인데 이제 김영준의 백업 역할을 오히려 박세혁 선수가 해줘야 되는. 박민우는 다치지만 않으면 된다. 팀의 리드오프. 늘 말씀드리지만 3할 2푼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타격, 출루율, 팀의 최고의 리드오프, 3번도 얼마든지 칠 수 있고 25 시즌 제발 부상 없이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NC 내야 전체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NC의 25 시즌 내야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구성이다. 1루 데이비슨, 2루 박민우, 3루 김희집, 유격수 김주원. 이게 이제 제 예상 포지션이었고요. 포수는 김영준.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내야의 구성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서우철과 도태훈이라는 백업 선수들까지. 그래서 포수마저 어리기 때문에 부럽다. 타격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25 시즌 10개 구단 최고의 내야진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다 라고 제가 꼽아놨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 예상으로는 25 시즌 내야만 놓고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내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김희집의 폭발을 기대하는 시즌이다. 폭발 직전 단계, 막 마그마가 막 땅속에서 막 터질라고 막 불불, 이 막 활화산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25 시즌. 그리고 데이비슨의 2년차 폭발력은 어느 정도. 이 친구는 늘 꾸준하게 활화산 같았다. 사실은 휴화산이었던 적도 있어요. 갈비뼈, 미세골절,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복귀해서 좀 그러니까 그런 쉬는 기간, 부상 때문에 쉬는 기간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유격수 주인공은 누구냐? 이 뭐 국가대표 픽스된 유격수가 탄생이 돼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그 국가대표 주전 유격수는 NC의 새로운 리드오프까지 됐습니다. 지금서부터 그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집. 자, 기록을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마구마구 터지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24 시즌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3루수로 고정이 됐습니다. 24 시즌에는 3루수 42경기, 유격수 22경기, 1루수도 11경기 나갔는데 올 시즌은 3루 말고 그 어디에도 김희집은 뛴 적이 없습니다. 그 덕분에 이 친구는 천직 포지션을 찾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김희집은 분명히 지난 2014 시즌, 2015 시즌에 보여줬던 숫자보다 더 높은 숫자를 찍을 수 있는 선수고, 아직 고점에 올라가려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김희집 선수의 미니멈, 메이드가 됐을 때 미니멈은 2할 8푼 정도?
홈런은 20개 이상. 그리고 유격수가 누구냐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주원 선수인데요. 144경기 전 경기에 출전을 했죠. 그리고 289 유격수입니다. 홈런 15개.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도루를 44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20-20을 그냥 할 수 있는 유격수가 될 겁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전반기 보시면 타율이 2할 5푼 9리입니다. 그리고 OPS가 7할 1푼 8리, 장타율이 3할 6푼 6리죠. 그런데 후반기는 3할 3푼 3리, 장타율 5할 7푼 5리, 2할이 올라갔고요. OPS도 2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보통 어린 친구들은 거꾸로입니다. 전반기에 버닝을 하고 후반기로 가면서 숫자적인 게 떨어지는 게 보통 추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대단한 게 뭐가 있었냐 하면 NC 다이노스의 1번 하면 누가 뭐래도 박민우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1번 타선에 들어가서 에버리지를 3할 2푼까지 끌어올렸고요. 1번에서 무려 349타석, 2번에서 266타석. 이제 박민우가 그동안 맡아왔던 테이블 세터진의 터줏대감에서 유격수인데 3할 가깝고 리드오프가 되고 20-20이 가능해진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 유격수로 성장하는 과정에 김주원이 25시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건 1루였습니다. 근데 1루가 왜 아쉬웠는데 데이비슨을 좀 보겠습니다. 타율 293인데요. 홈런이 36개예요. 야 40개 못 쳤잖아 라고. 한 달 넘게 빠져 있었죠. 엔트리에서 빠졌던 게 한 2번 정도 됩니다. 2번, 3번? 한 번은 갈비뼈 미세골절 때문에 빠졌고 시즌 초에도 한번 빠졌었고 이 친구 그래서 이제 게임 수가 112경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되게 매력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는 홈런 30개를 넘게 치면서 타율이 3할 가까이를 쳐요. 심지어 2024 시즌에 3할을 넘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외국인 타자가 3할을 넘기고 홈런 40개를 넘기는 정말 말 그대로 KBO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타자 아닙니까? 장타력과 에버리지까지 보유한. 근데 한 가지 이 친구가 한 달 넘게 좀 빠져 있으면서 조금 어지러웠던 게 1루입니다. 요즘 보시면 1루 수비 현황인데 한재환 선수 6경기, 박민우 선수도 7경기나 나갔었고 도태훈 선수 23경기, 서호철 선수가 55경기, 데이비슨 87경기입니다. 제가 아까 서호철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서호철 선수가 워낙에 24시즌에도 100경기를 3루로 나왔는데 과연 서호철이 25시즌에는 어느 정도로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호철 선수는 103경기 출장에서요. 2할 6푼 6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41경기에 출전해서 285를 기록했고 올해는 103경기였습니다. 자, 근데 작년보다 떨어졌죠. 게임 수도 떨어지고 에버리지도 떨어지고 각종 옆으로 가로로 있는 숫자들이 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과연 떨어진 걸까요? 작년에는 김희집 선수도 중간에 들어왔고 왔다 갔다 했던 시즌이잖아요. 포지션도 왔다 갔다. 그래서 서호철 선수가 조금 더 뛸 수 있는 환경이 25시즌보다 좋았죠. 24시즌은. 여기저기 들어갈 자리가 많았죠. 그런데 25시즌은 김희집, 박민우, 김주원, 데이비슨이 굉장히 확고했잖아요. 물론 중간에 조금씩 빠지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 그 제한된 환경에서 서호철이 뛴 게 훨씬 더 저는 값어치가 있는 시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업으로 분류하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좋다. 심지어 올 시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비슨의 부상 때문에 1루에서도 존재감을 보였을 정도. 재밌는 건 올 시즌에는 유격수 빼고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박민우는 뭐만 없으면 된다? 부상만 없으면 된다. 근데 보시면 박민우는 한 번도 전 경기를 뛰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부상이에요. 그리고 25시즌에는 3할 2리까지 타율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박민우가 정말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박민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싶을 정도로 캐스터 쟤는 왜 이렇게 박민우에 대해서 난리를 쳐? 쟤는 박민우만 나오면 미칠라 그래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박민우 빠야?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LG전 12경기 3할 9푼 6리 안타 19개 타점 8개 전 팀을 통틀어서 LG전에 가장 강합니다. 보이시죠? 거의 4할 때예요. 4할 때.
저는 NC랑 LG랑 하잖아요. 그러면 스타팅 오더에 박민우 있는지 없는지만 봐요. 다음 김영준입니다. 김영준 선수는 아까도 제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렸죠. 포수로서는 김영준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타자 김영준은 조금 나무래야 돼요. 사실 이 어린 포수가 메인으로 뛰면서 2할 3푼에 홈런을 18개를 때렸어요. 그러면 타자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포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김영준이 2할 5푼은 쳐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김영준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부상이 없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키움 김건희와 함께 대한민국 포수 포지션을 이끌어갈 분명한 선수다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저는 25시즌에 NC의 백업 포수가 누구였지?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넘버 2 포수가 누구였습니까? NC의 넘버 2 포수는 거의 비슷했는데 박세혁과 안중열 선수가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박세혁 선수가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 시즌이 끝났으니까 박세혁 선수가 지금 이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6시즌에는 새로운 3포수, 세 번째 포수가 준비가 돼야죠. 안중열 선수와 함께. 그 다음 사실 홍종표 선수는 25시즌에 그렇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이 친구는 26시즌서부터 평가를 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종표 선수가 NC에 와서 이호준 감독이 나름 그래도 1군에서 계속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임팩트를 줬던 건 없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갖고 있는 건 꽤 괜찮은 선수예요. 꽤 괜찮은 선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평가를 26시즌을 좀 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영수 선수입니다. 사실 오영수 선수는 들어갈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1루수하고 대타, 지명타자. 딱 요거 말고는 들어갈 데가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데이비슨이 오기 전에는 그래도 오영수 선수가 1루에서 타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뭔가 좀 기회를 받나 싶었는데 이제 데이비슨이 딱 오면서 1루 자리도 딱 픽스가 됐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진짜 대타거든요. 아니면 가끔 지명타자. 그 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선수 구성이다. 근데 이걸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LG 트윈스의 내야가 현재 강합니다. 오스틴, 신민재, 구본혁, 오지환, 박동원. 리그 최강이에요. 근데 이 내야에 NC의 김영준, 데이비슨, 박민우, 김희집, 김주원 팽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WAR 볼까요? 내야? 제가 괜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실제로 스태티지 기준으로 내야 1등이 LG고요. 2등이 NC입니다. NC 내야가 이렇다니까요. 25시즌 NC 내야는 흠잡을 곳이 없고 탄탄하고 경쟁력이 있었던 파트였습니다. 다음. 그러면 외야는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었는지. 손아섭, 박건우, 권희동의 주전 3인방이다. 프리뷰입니다. 25시즌 프리뷰. 주전은 문제 없는데 슬슬 백업 그리고 세대 교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손아섭, 박건우, 권희동이 다 나이가 있잖아. 천재환, 박한결 이런 어린 백업 선수들의 약진이 25시즌에 필요하다. 손아섭은 문제 없다라고 처음에 딱 써놨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틀렸습니다. 손아섭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4시즌에 오래간만에 3할을 실패했기 때문에 25시즌 각오가 남다를 거야. 왜? 이 시즌 끝나면 FA 로이드까지 있는 시즌이었으니까. 어디까지 치는지 두고 봅시다라고 했죠. 저는 진짜 무서워했어요. 손아섭을. 박건우 이 친구도 마찬가지다. 부상 없으면 3할은 기본적으로 친다. 바램이라면 20홈런까지 같이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는데 권희동의 연속성 25시즌 권희동은 높은 연봉 인상으로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권희동 선수가 24시즌에 헐값에 계약 결론적으로 헐값에 계약해서 엄청난 효율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봉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주전은 3명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재환 이 친구가 포텐 터지면 진짜 무서울 것이다. 전형적인 외야수 타격도 꽤 쏠쏠했다. 이 친구 25시즌에 충분히 가능성 있을 거야. 그리고 타격만 놓고 보면 절대 밀리지 않은 누구? 한석현. LG에서도 한석현 선수의 타격은 상당히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호준 감독님이 NC로 옮기면서 한석현 선수가 조금 더 기회를 받을 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성욱. 사실 김성욱 선수가 25 시즌 앞두고 FA 계약이 잘 안 돼 갖고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거다라고 제가 써 놨잖아요. 전형적인 풀덩어리다. 근데 결론은 놀랍게도 김성욱 선수와 손아섭 선수가 팀을 떠나버리게 됐죠. 박한결은 장타력이 돋보인다고 써놨고, 최정원 선수가 멀티옵션으로 이 친구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25 시즌 앞두고. 이 친구는 내야 외야를 전부 책임질 수 있는 전형적인 멀티플레이어다. 워낙 센스가 있는 친구라 어느 포지션에도 본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타격도 만만치 않다. 25 시즌 앞두고 최정원 선수를 제가 여러분들께 프리뷰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지명타자. 25 시즌 지명타자는 정말 특정 선수에 몰리지 않고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들어갈 거야. 체력 안배가 필요한 선수들. 오장환 선수도 대타 지명타자로 고려될 수 있어. 외야 파트 종합. 손아섭, 박건우는 확실한데 나머지 옵션들은 발전이 필요하다. 권희동 역시 25 시즌 연속성을 증명해야 된다. 내야에 비해서는 조금 구성이 아쉽다. 외야는 손아섭은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세게 생겼죠. 트레이드가 생겼습니다. 7월 31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천재환, 박한결. 약진이 필요하다. 천재환 선수, 한석현 선수 기대대로 어느 정도의 기대를 받았고 기회를 받았습니다. 손아섭 선수 기간별 기록을 좀 보시면 7월 31일 날 트레이드가 됐으니까 전반기에 타율이 3할 5리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손아섭 선수가 왜 트레이드가 됐느냐? 사실 손아섭 선수를 트레이드 시켰을 때 NC에서는 손아섭 선수의 연속성 그리고 올 시즌 끝나고 난 뒤에 불확실성을 조금 더 높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아섭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 팀이 완벽하게 예전보다 약해진다 이런 계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손아섭을 지명권과 함께 트레이드를 시킬 수 있었던 거죠. 박건우 선수는 이름에 박하고 우 들어가면 잘 다치나 봐요. 박민우, 박건우 보시면 박건우도 항상 몸만 괜찮으면 3할을 그냥 훌쩍훌쩍 넘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면 안 돼요. 2할 8푼 9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14 시즌 이후 처음으로 3할을 못 넘었어요. 규정 타석 상관없이. 그 얘기는 뭐냐? 박건우가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야에서 프리뷰 때 손아섭, 박건우, 권희동이면 세대교체가 필요해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박건우는 부상도 꼭 잘 당해. 그러면 이건 분명히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재환 선수, 한석현 선수, 박한결 선수 이런 친구들을 프리뷰에서 25 시즌 프리뷰에서 스텝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런 이제 주요 선수들의 부상 이슈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박건우가 NC에 있고 없고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타선에서도 공격력에서도. 권희동 선수를 25 시즌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컷 24 시즌에 버닝해갖고 연봉 인상 확 해줬더니 뚝 떨어졌습니다. 2할 오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전 좌익수로 24 시즌보다 더 많은 경기에 나갔는데 타격 성적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까 제가 프리뷰에서 25 시즌 NC의 내야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상당히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고 계산이 서는 파트라고 했으면 외야는 내야보다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상대로 외야 퍼포먼스는 내야에 비하면 완전히 망이었습니다. 거기 권희동 선수의 성적 하락, 박건우 선수의 부상, 손아섭 선수의 트레이드 뭐 갖고 야구한 거야 외야. 자, 제가 천재환 노래를 했잖아요. 보시면 천재환이 2할 3푼 8리예요. 129경기 뛰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재환이 왜 NC에서 대단한 존재감을 갖고 있냐면 그 전까지는 오른손 외야수 김성욱 선수를 여러분들은 떠올리셨을 겁니다. 물론 권희동도 있었지만. 근데 천재환을 기량을 인정하고 천재환의 미래성을 봤기 때문에 저는 김성욱 선수를 트레이드를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천재환 선수가 무려 129경기 엄청나게 게임 수를 많이 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 에버리지가 안 나와서 그렇지 타격 포텐도 분명히 있는 친구입니다. 한석현 선수는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김성우 선수 트레이드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천재환 선수, 그리고 또 하나 4대가 안 맞아 NC랑. 임병욱 선수 제가 봤을 때 키움이랑 4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임병욱과 김성욱을 트레이드해서 임병욱을 NC로 보내고 김성욱을 키움으로 보냈으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엄청난 툴덩어리들이 도대체 왜 터지지 않을까?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25 시즌 프리뷰에 아까 최정원 선수를 딱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퍼포먼스가 아니라 최정원은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다. 이 친구 머리에 공 맞고 그 다음날 멀쩡하게 게임 뛴 거 기억나시죠? 이호준 감독님이 걱정된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호준 감독 스타일상 이 친구 제가 봤을 때 26시즌에도 1군 고정이에요. 참 좋은 선수예요, 최정원 선수. 최원준 선수는 들렸다 갔기 때문에 별로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우성 선수 8월 달에 트레이드 되고 나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8월 달 3할 3푼 3리 트레이드 되고 나서 직후에 상당히 뜨거웠어요. 근데 저는 이우성 선수가 외야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1루를 9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5 시즌 프리뷰에 세대 교체가 외야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아섭, 권희동, 박건우로 시작한 외야는 이우성, 최원준으로 재편되는 듯 했으나 그것도 일시적이었죠. 외야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아섭 트레이드 가, 김성욱 트레이드 가, 박건우 다쳐. 그러니 막 천재환 선수하고 한석현 선수가 오랫동안 뛸 수밖에 없었던, 많이 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까 내야는 10개 구단 WAR이 2위였는데 외야는 8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NC는 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야에서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근데 외야가 좀 약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 써놨냐면 내야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긍정적으로 다 잡았다. 근데 박건우 부상, 손아섭 이탈, 김주원 리드오프로 가다 보니 확실한 중심 타선이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박민우 선수도 게임을 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비슨을 중간에 놓고 감싸줄 수 있는 이 중심 타선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죠. 근데 그래도 내야의 구성원들이 공수에서 주까지 해줬기 때문에 경쟁력을 그나마 보여줄 수 있었다. 하지만 명확한 숙제를 안겨줬습니다. 이겁니다. 외야의 혼란스러움이 빨리 정리돼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NC 다이노스의 25 시즌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즌 전에 선발 부족, 픽스도 안 된 상태. 그런데 그걸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메이드를 시켰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불펜, 배재환, 시즌 초반에 손주환 전사민이 멱살잡이했고 배재환, 그리고 김영규, 그리고 김진호까지 터지면서 필승조가 순식간에 리그에서 꽤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로 메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즌 중후반에 불펜 구축이 성공이 됐고 타선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내야 옵션들을 축으로 해서 꽤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믿을 수 없는 9연승으로 와카 결정전까지 나갔고 저는 이 모든 게 이호준 감독님 혼자만의 메이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호준 감독님의 뜻을 진짜 이어받아서 하나로 뭉쳤던 그 선수들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25 시즌에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팀을 꼽으라고 한다면 삼성도 인상적이었고 한화의 스텝업도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보다는 오히려 NC를 조금 더 감동도 있었고 뭔가 좀 서사가 있는 그런 팀으로 저는 느꼈고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25 시즌 NC 다이노스의 모든 얘기들 오늘로 함께 다 하셨습니다. 뭐 제가 이제 빼먹은 것도 있겠죠. 제가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했겠습니까? 나는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NC 다이노스의 26 시즌 프리뷰도 준비되면 공지를 통해서 스케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5 시즌 NC 다이노스의 리뷰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캐스터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